시간의 슬픈 감정, 그리움.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옛 친구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유 없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어떤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예, 여러 얼굴이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는 노스텔지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정말 유치환 시인의 시 깃발에 나오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치환은 노스텔지어를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저 푸른 해원을 향해 흔드는 손수건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노스텔지어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돌아감을 뜻하는 노스토스와 고통을 뜻하는 알고스가 합쳐진 그런 말이 노스텔지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직역하면은 돌아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아픈 마음,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대 심리학은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옛 친구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애롭거나 지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꺼내드는 일종의 비상약 같은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좋았던 시절의 나를 기억해주는 친구, 그리고 그 친구와 연결된 감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자존감은 다시 살아난다고 볼 수가 있죠. 사회적 소속감도 한층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를 고쳐야 할 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노스텔지어는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따뜻한 연료인 것입니다. 오늘 유난히 그 시절 그 친구가 보고 싶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사랑받았던 사람이고 다시 연결될 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곁들여 있는 것입니다. 잠시 그 그리움에 몸을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움이 여러분의 오늘을 훨씬 더 따뜻하게 되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옛 친구에 대한 그리움은 시대와 문화를 가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벗을 마음속에 오래 품고 살아갑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은 그리움을 광활한 자연에 투사했습니다. 아주 낭만적인 방식이죠. 멀리 좌천되어 떠난 친구 왕창룡의 소식을 듣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직접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달을 빌렸습니다. 나의 이 마음을 밝은 달에 실어보내니 바람을 타고 그대 있는 곳까지 흘러가라. 예, 이 노래는 인간의 물리적 거리를 천체의 움직임으로 극복해보려는 거대한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친구는 단순히 보고 싶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달빛 아래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연결된 우주적 동반자였습니다. 반면 두 번은 훨씬 더 가슴 아프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친구를 그리워했습니다. 전란 속에서 생사조차 할 수 없는 친구 이백을 꿈에서 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몽이백, 몽이라는 얘기는 꿈이란 얘기죠. 이백을 꿈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꿈에서 본 이백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몽이백이라는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죽어서 이별은 울음을 삼키지만 살아서 이별은 더 슬프겠구나. 남쪽 장마의 땅에서 추방된 그대는 소식이 없구나. 옛 친구가 내 꿈에 들어와 내가 늘 그리워했음을 보여주네. 떨어지는 달이 집 기둥에 가득 비치네. 아직도 그대 얼굴인지 의심스러워라. 물은 깊고 파도는 넓으니 용에게라도 잡히지 않기를. 네, 이런 내용입니다. 두보의 그리움은 친구의 안위를 걱정하는 절박함에서 나왔습니다. 꿈속에서 본 친구의 야윈 모습, 차가운 달빛 아래 느낀 그 외로움은 시대를 넘어 읽는 이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는 세속적인 성공보다 고난을 겪는 친구의 처지를 더 아파했습니다. 그리움은 그렇게 사겨졌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라는 고립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옛 친구와 형제들을 향한 그리움을 지적인 교류와 편지로 승화시켰습니다.
젊은 시절 꽃피는 봄날과 눈 내리는 겨울밤에 함께 시를 읊고 술잔을 기울이던 중란 사시의 친구들을 그는 평생 그리워했습니다. 여기서 중란 사시란 다산 정약용이 젊은 시절에 참여했던 시 모임의 이름입니다. 다산에게 벗이란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학문적 성취를 함께 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음, 즉 참된 벗이었습니다. 그 다산은 홀로 차를 마시다가도 책을 쓰다가도 마음이 통하던 이들과 나누었던 치열한 토론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마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조선중개문인 허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분을 초월해 우정을 나누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는 그들과 함께 거닐던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친구의 무덤을 찾고 함께 나눈 편지를 다시 읽으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나를 아는 이 없으니 누구와 더불어 돌을 논하랴. 이들에게 그리움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비춰주던 거울을 잃어버린 슬픔이었습니다. 나 역시 어린 시절의 친구가 그립습니다. 함께 놀던 고향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지금도 절절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을 충청도 깊은 산골에서 보냈습니다. 그 마을에는 전깃불도 없었습니다. 오지라는 말이 어울리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나는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골짜기에 있는 노는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자마자 나무에 철사를 대어 만든 썰매를 어깨에 메고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논으로 모였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집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양말이 눈물에 젖어 발이 시리면 죽은 나뭇가지를 꺾어 불을 놓았습니다. 불가에 둘러앉아 양말을 말렸지요. 나일론 양말이라 불똥이 튀면 순식간에 오그라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스워 한바탕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께 야단 맞을 일이 은근히 걱정되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팽이를 만들어 돌리기도 했습니다. 팽이가 잘 돌아가기만 해도 하루는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팽이는 나와 우리 친구들의 친구였습니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친구네 집으로 마시를 갔습니다. 호롱불 아래 모여 앉아 윷놀이를 했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주시던 삶은 고구마를 밤참으로 먹던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몇몇은 지금도 연락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소식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얼굴이 남아 있습니다. 논밭에서 웃던 얼굴, 불가에 쪼그리고 앉아 양말을 말리던 그 모습들, 호롱불 아래서 윷놀이를 하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그리움을 애써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기억의 손수건을 흔들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푸른 해원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친구에 대한 그리움, 아마 인간이 살면서 가장 그리움은 고향에서 어렸을 적 함께 뛰놀던 친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옛날 같이 뛰놀던 고향에서 뛰놀던 친구를 그리며 그들의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친구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